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은평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은평구의 제2차 정례회 본회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집행부에는 내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주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몇몇 행사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저 또한 지난 5년여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구의회는 12일 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13일부터 약 열흘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은평구정을 종합평가하는 마지막 감사로 복지, 문화 등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장애인과 느린학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체계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청년포럼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 문화교육사업의 효과성도 점검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들의 많은 의원님들은 사실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든지 중증장애인 분들이 은평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은평 구민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은평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좀 많았고 문제 제기가 좀 많았습니다. 국제 청년 포럼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든지 어린이 영화제의 좀 더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무건설위원회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문제를 핵심 점검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이번 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 일단 사고 났던 거 근본적으로 조금 방침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감하고 예산하고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 행감 작년도 이제 행감했던 거 갖고 이번에 행감 같이 하면서 이번에 예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조금 상세히 볼 생각이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이번 은평구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2천억여 원 규모로 편성해 은평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1일 은평구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갖고 급변하는 시대 구민의 삶을 단단히 뒷받침하고 미래를 선도할 투자에는 과감히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심축을 민생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삼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문화, 체육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은평의 내일을 위한 미래 전환 투자에 총 1조 2,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6% 증가한 1조 2,150억 원으로 일반 회계 1조 2,010억 원, 특별 회계 140억 원입니다. 서울시가 IT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진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AI 인재 육성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2.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장 수요 대응형 교육 강화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를 운영해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엔비디아, 오라클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이 중급 이상 심화 교육 과정을 전담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양천구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해 비상수송 등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수험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장 주변 소음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소음대책 점검반을 편성해 수험장 주변 소음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등의 소음 방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수송 차량 22대를 지하철역 등 18곳에 배치했습니다. 더불어 시험장 주변 200m 이내는 대중교통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28억 5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는 시장은 대조시장과 대림 골목시장 두 곳입니다. 구는 대조시장의 낡은 비가림 시설을 아케이드로 교체하고 노점 정비, 보도 개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대림 골목시장에는 시장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내부에 홍보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내년 초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일정과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가 2025년 지역특화 발전특구 운영 성과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5개 특구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활용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상위 9개 우수특구를 선정했습니다.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는 전통 한옥과 북한산 자연환경, 지역문화 자산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특구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보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도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규제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11호 대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패소할 경우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11호 대책에 9월 주택가격 통계까지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달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하게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도 정부의 11호 대책이 9월 주택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대책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인접한 비규제 지역 거래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박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20일간 조사한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716건으로 이전 20일간보다 43%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가 76% 감소했는데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 증가했는데요. 수원 권성구가 73% 증가한 가운데 화성시 58%, 파주시 42%, 구리시 41% 등 증가율로 풍선 효과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11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9.8로 전달보다 7.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2.7에서 75.6으로 17.1포인트 급락했고 광역시와 도 지역도 각각 5.2포인트, 6.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100에서 85.2로 경기 지역은 94.1에서 69.6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면서 신축 입주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 정책인 천원 택배의 2단계 확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천원 택배 서비스 집화센터를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사에서 60개 역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택배는 시가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해 지하철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시내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하면 최저 1,000원부터 배송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2,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시행 이후 1년 만에 누적 배송 100만 건을 돌파했고 가입 업체 수는 7,400개를 넘어섰습니다. 도시는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159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이 중 120명은 여성과 노년층입니다. 인천 지역 섬 관광객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섬 지역 관광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3억 원보다 32% 증가한 29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연안 여객선 이용객 수도 작년 59만 7천 명보다 30% 늘어난 77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인천 시민이 14개 항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때 편도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만 내도록 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주민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연안 여객선 정규 운임의 50%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70%로 확대하면서 이용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가 지난 7월 시민 12,000여 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시 10대 주요 정책 중 인천 아이바다 패스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